네, 전 시간에 저희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만 그 2012년도에 인구를 그 지도 위에다가 색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2년도는 5천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중국이 13억, 인도가 12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여기다가 그 툴팁으로 그 시리얼 그래프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한번, 우리 차트를 먼저 하나 새로 만들까요? 네, 시트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요.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트의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인구수, 어, 연도별 아시아 국가 인구, 이렇게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어, 우선 행에다 갖다 넣으실 거는 population total. 이게 전체 인구죠. population total을 갖다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있는 인구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한 값이겠죠. 네. 그 다음에 시계열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연도라고 하는 필드를요, 컬럼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네,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네, 근데 여기 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여기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터를 바꿀게요. 필터를 추가를 할게요. 필터를 리전을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리전을 갖다 넣어서 아시아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확인.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거의 일직선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아마 숫자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를 다 더한 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만 다 더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달라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국가, 컨트리가 있죠. 국가를 색상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20개가 넘는다는 얘기, 아시아의 국가가 2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뜨는 거고요. 일단은 모든 멤버 추가. 이렇게 하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차이나, 그 다음에 아마 인디아, 그죠? 월등하게 많고요. 단위가 10억 단위니까. 이제 그 밑으로는 인도네시아가 2억 정도가 되는군요. 그 바로 밑에는 파키스탄 1억 6천 정도가 되고요. 파키스탄 밑에가 방글라데시 뭐 이런 식으로 있네. 아래쪽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나라들. 그래서 그 국가가 우리가 아시아 지역으로만 필터링을 하더라도 국가가 20개가 넘어서 그 경고창이 뜨기는 했지만 음, 뭐 상관없이 전부 다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차트를 직접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앞에 있는 지도에다가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블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모든 숫자들이 다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는데 뭐 최소 최대값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최소값 최대값만 표시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어, 시계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요.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 2012년도 아시아 국가별 인구라고 하는 곳에서 도구 설명, 툴팁을 편집을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다 넣을까요? 아래쪽에다가 삽입, 그리고 시트를 아까 방금 만든 게 연도별 아시아 국가 인구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기본값 맥스 위드가 300, 맥스 하이트 300이라고 하는 기본값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번 툴팁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 안 보이면 그때 가서 조금 크기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시고 중국 위에다 올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2000년부터 2003년에서 잘려버리죠. 네, 잘려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크기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크기를 도구 설명에서 아까처럼 우리 아까 900일 때가
다 안 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0으로 여기를 맥스 위드스 900으로 설정하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2000년부터 2012년까지가 다 보이고요. 어, 12억에서 13억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죠? 네, 이런 중간에 인구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4,700만에서 5천만으로 3천만 정도가 늘었, 300만 정도가 늘었죠. 4,700만에서 5천만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2,200만에서 2,40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거의 인구의 변동이 없네요. 그죠? 1억 2천. 그 다음에 1억 2천, 1억 2,600만, 1억 2,700만. 그죠? 그러니까, 어, 출생률이 거의 그 비슷한, 뭐 1.0 정도이려나? 네. 뭐 그런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 비슷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늘어나는 게 좀 많이 보이죠. 2000년,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10억이었었는데 2012년에 12억으로 바뀌었죠. 12년 사이에 2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이렇게 해서 시리얼 그래프를 같이 그러니까 근데 그 1인당 GDP처럼 이렇게 등락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거나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보시면 네, 뭐 이렇게 보이죠.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죠? 여러분들께 그 한 문제 두 개 정도만 드리고요. 그거 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한번 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일단은 세계 지도 시각화 5번 이렇게 하고요. 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첫 번째는 음, 도시 인구 비율. 아마 컬럼 이름에 보시면 population urban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population urban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얘가 실제 인구수는 아니고요. 그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었죠. 어, 비율로 돼 있었어요. 0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었고 얘가 도시 인구 비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2012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의 도시 인구 비율을 시각화, 지도 위에. 이거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툴팁으로 연결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2012년도에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율이 어느 나라가 도시 인구 비율이 많고 어느 나라가 도시 인구 비율이 적은지 그 비율을 여기에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트에서는 자 여기도 제목은 세계 지도 시각화 10번이라고 하고요. 부제목으로는 인터넷 사용량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사용량.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도는 2012년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터넷 사용량을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 간단하게 잠깐 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 계산된 필드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끌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인구 비율과 인터넷 사용량 두 가지를 볼게요. 도시 인구 비율부터 먼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리, 세부 정보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러면 전 세계 지도가 딱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population urban, 도시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opulation urban을 색상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색깔들이 칠해져 있죠. 색깔들이 칠해져 있고, 값을 좀 볼게요. 값을 보시면 러시아가 9.5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가 5.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10.4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population urban이 합계가 되어져 있어요. 합계. 그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그 비율들이 있는데 비율은 0에서 1 사이의 비율일 거잖아요. 걔네들을 13년 동안의 그 비율들을 다 더해버리니까 1.0이 넘는 숫자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 미국이 10.41이란 얘기니까 이거를 나누기 12로 나누면, 13으로 나눠져 있죠. 13년 동안이니까 13으로 나누면 도시의 인구가 거의 뭐 0.8이나 0.9? 평균적으로는. 그쵸?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55라고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13으로 나누면 뭐 0.7이나 0.8, 뭐 그런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합계가 자동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어라고 하는 값을 필터에다 갖다 넣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을 2012년도만 하겠다라고 해서 12년으로 편집을 하시면 그리고 확인이라고 하시게 되면 실제로 숫자들 보시면 러시아는 0.7, 그다음 중국이 0.5.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큰데 뭐 농촌 지역도 있는 거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시 비중이 0.5라는 얘기죠. 도시 인구 비중이. 몽골은 0.69,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0.82.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만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진할수록 1.0에 가까운 숫자, 파란색이 연할수록 0.0에 가까운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 레이블을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레이블이죠. 레이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숫자들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지도 위에다가 숫자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미국은 0.8,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비중이 80%가 넘고요. 전체 인구의. 네, 전체 인구의 80%가 넘고, 중국은 전체 인구의 51%가 도시, 그리고 뭐, 뭐, 그 농업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또 많은 거죠. 아프리카 쪽을 보시면 숫자들이 대체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덜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죠? 어, 유럽도 보면 뭐 0.8, 0.6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숫자들을 보니까. 아시아 지역만 잠깐 확대를 좀 해볼게요. 리전을 필터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아시아만 잠깐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생겨져 있고. 어, 혹시 가장 숫자가 그러니까 비율이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쪽 볼게요. 남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타이랜드, 태국.
있고요.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 있어요. 태국은 도시 인구 비중이 0.46, 46%고요. 그 밑에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0.75, 71.5%. 그죠? 그 말레이시아 밑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조그맣게 있어요.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보시면 도시 인구 비중이 1.0. 100% 도시.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거의 그러니까 도시 하나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전부 다 도시인 거고 뭐 농경 지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 인구 비중이 100%. 예,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싱가포르 가보신 분 계세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쪽이 몰디브 여행 종종 가죠. 많이들 가는 지역 중에 하나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 인구 비중이 1.0인 곳이 있더라. 요거 보여드리려고 아시아 지역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필터에서 리전 빼버리면 다시 전 세계 지역으로 지도로 다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인터넷 사용량이에요. 인터넷 사용량이고 일단 세계 지도를 먼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계 지도, 세부 정보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량이라고 하는 필드를 찾으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용량은 여기에 그 필드 이름들을 보시면 연속형 자료들의 필드 이름들을 보시면 인터넷 유시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인터넷 유시지. 네. 이게 인터넷 사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색상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다 레이블도 같이 추가를 해볼까요? 레이블 추가를 해보시면 8.5 이렇게 되어 3.0, 1.8, 0.73, 2.2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44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전부 다 비율이에요. 어, 그러니까 인터넷화가 몇 퍼센트가 됐느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13년 동안의 그 수치들을 전부 다 더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012년도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2열을 필터에다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도를 여기를 2012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들로 나올 거예요. 여기 단위를 보시면은요. 어, 파란색 계열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0.0에서 0.962까지가 최대값이에요. 음. 미국은 79%란 뜻이고요. 우리나라는 보면 84%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더, 그러니까 인터넷 활용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기간망 같은 것들이 더 잘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86% 정도고요. 중국은 42.3%. 그러니까 워낙 여기는 땅덩어리도 넓거니와 그다음에 뭐 사막도 있고 그래서 어, 그 기관망들이 없는 인터넷이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비율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음,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계 지도 위에다가 몇 가지 정보들을 일단 경제 지표들 중에서 GDP, 그다음에 인구,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환경에 대한 걸 안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환경 쪽 지표, CO2 배출량 요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나?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그려보죠, 우리. 네. 네.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세계지도 시각화 11번 이렇게 하시고 부제목으로 어, 부제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C CO2
배출량 이렇게 해서 네, 그려볼게요. 네.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컨트리를 세부 정보로, 컨트리 리전을 세부 정보로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CO2, 이미션, 이산화탄소 배출, 여기를 색상으로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색깔을 좀 강렬하게 빨간색 계열로 해볼게요. 여기를 빨간색. 네, 이렇게 해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3년 동안의 합계예요. 그죠? 뭐 이거는 뭐 합계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연도별 평균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13년 동안 총 얼마나 배출을 했느냐 이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해당 일개 연도에 대해서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12년도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2열을 필터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어디가 많은가요? 어, 중국 그리고 미국. 중국과 미국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나라예요. 두 나라. 그죠? 거의 예상된 결과였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그 어떤 그 이상한 아저씨 하나 때문에 기후 협약도 탈퇴를 하겠다고 하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시각화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재미 있으신가요? 네, 시각화하는 게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이용하시면 물론 태블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툴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이런 툴들을 이용하시면 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정말 클릭 몇 번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은 조금 제가 뭐 대시보드라든가 스토리보드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만약에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뭐 오전 중이라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화는 태블러의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뭐 시계열 그래프 그리기, 뭐 선점도 그리기, 막대 그래프 그리기, 파이 차트 그리기, 뭐 간트 차트 그리기.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가장 간단한 시각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쉬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발표 자료를 만들듯이 태블러를 통해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듯이 그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태블러의 고급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원하시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고서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